대선 토론 엎어보기 뒤집어보기 까보기. 정통 분석 누가 잘하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제 또 토론회가 있었죠. 그렇죠. 예, 참. 예. 이번이 5차인가요? 그렇죠. 네, 5차. 네. 전체 토론으로 5차. 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재미없게 봤습니다. 이게 지역적인 한계가 좀 있죠. 네. 그 방송은 5개 방송이 뭉쳐서 했다는데 네. 주로 이제 이게 그 대전 지역만 송출됐고 유튜브로는 이제 전국이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네 개죠. 뭐 굳이 따지면 충청 남북도 세종 대전인데 거기 가 보면 충남과 충북은 이게 말이 충남과 충북이지 이게 사실 동서잖아요. 동서죠, 이게 네. 충청 동서, 충청 서도, 네. 동도 서도였는데 남북도로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어쨌든 그쪽 지역 분들은 좀 관심이 좀 있을진 몰라도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아이씨 매가리 없는 토론회가 됐다 이런 결론. 거기다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예. 그 연결이 예. 온라인으로 두 사람이 아, 자가격리된 상태로 했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얘기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앞으로 상당히 자, 이거 또 하나만 되면 어떻게 돼? 그러게 말이야. 만약에 이게 지금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 언제 격리 풀리죠? 9월 1일. 아, 1일. 그리고 저기 8일 날 풀리죠. 예, 정세균 일주일 차이네. 예. 아이고.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그렇죠. 누구 하나 접촉되면 이게 참 난감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걸린 여부를 떠나서 접촉자를 만나도 그 규칙은 또 적용되니까. 예. 그리고 대선 후보라고 해서 네. 그 규칙을 적용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약간 특이한 건 어제 정세균 후보가 차 안에서 하더만요. 아, 그 저거 때문에 그건 그래요. 허용해 준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5시 반에 토론인데 장비라든가 이런 게 그 본인 집에 집에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팽간에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차에서 아마 옆에서 보좌진들이 이렇게 좀 카메라도 대주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가격리 규칙에 위반은 안 된 모양이구나. 예, 뭐 어쨌든 그렇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어쨌든 그게. 뭐 저도 그 방역 제가 뭐 질병청도 아니고 모르는데 예. 준비가 안 돼서 예.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나마 그래도 괜찮긴 그래서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죠. 예, 아니 저희가 이 방송에서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거 격리되고 이거 지난번에 사실 있었잖아. 이낙연 그렇죠. 후보가 당대표 당대표 때. 선거할 때 네. 2번인가 격리됐었잖아요. 그래서 당선 소감을 예. 집에서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되겠다. 이거 경선 차라리 좀 쉬워. 그때 당시만 해 뭐라 그랬냐면 9월 중순 넘으면 집단 면역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은 아니 제 생각엔 2명 정도 악담 아닙니다.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원래 이 정도 경선이 되면 막 지역에 가서 좀 으쌰으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회가 돼야 되는데 네. 집회가 안 되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대선 경선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의 이렇게 관심은 분명한데 국민적 관심은 정말 그렇죠. 꽝이죠, 꽝 지금. 네, 그 온오프의 조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무리 뭐 그렇게 보더라도. 예. 예. 아 가서 좀 떠들고 막 으쌰으쌰도 하고 말이야 뭐 좀 선거법 때문에 뭐 경고장도 맞고 이렇게 해야지. 이 저 선거라는 게 이제 이게 부모비 일어나는데. 연설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예. 지금 뭐 토론의 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인의 아무리 뭐 시대가 뭐 바뀌었다 하지만 정치인의 기본은 연설이거든요. 예. 네. 연설에 재미가 없으니까. 네. 에이, 근데 이번 또 토론에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재미가 없네. 자, 어쨌든 간에 네. 모두 발언. 자, 순서가 우리 누구죠? 모두 발언. 김두관 이재명 순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김두관 후보 뭐라 그랬어요? 행정 수도는 시작도 마무리도 제가 해야 됩니다. 아, 뭐 그렇죠. 제가 시작했으니 마무리는 제에게 맡겨달라. 아, 여기 요거는 약간 발언 어떤 구도로는 괜찮은 그래서 발언이었어요. 이제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예. 그 행정 수도 옮기는 문제 3법을 그 장관 시절에 했고 이러니까 그 근거는 있죠. 벌써 20년. 네. 토론회가 재미없으니까 우리 이제 장자방님 목소리도 재미가 없는지. 아, 그래요? 영 힘이 안 나시네. 아, 힘나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재명 이재명은 확실했죠. 3위. 내가 사이고 처갓집입니다. 근데 원래 정치인은 8개의 고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의 고향, 정치적 고향, 태어난 고향,
또 뭐 있어요? 자란 고향, 자란 고향도 있고요. 학교 다닌 고향, 처고향 뭐 그렇죠. 다양하게 있죠. 야, 할아버지의 고향도 있을 수 있고 뭐. 예, 뭐 하여튼 다 고향이라는데 어쨌든 사위, 사위 얘기 말고는 뭐 네. 핵심 특별한 건 없었고요. 박용진은 정치 변화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예, 변해야되고 예. 뭐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네. 그리고 유능한 진보, 용기 있는 유능한 진보 이걸 이제 원론만 저는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박용진이 주장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좀 매력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정세균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 자가격리된 이유를 했으면서 역사를 바꾼 일을 했고 역사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죠. 예. 자, 이낙연 후보가 그 다음에 했는데 이낙연 후보는 그냥 가장 평이한 예. 충청에 맞는 얘기를 했어요. 충청이 중심이고 우리나라의 과학 수도, 행정 수도 뭐 이런 걸 다 충청을 중심. 근데 이따가 그 주도권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낙연 후보가 옛날에 네. 그 행정수도 찬성한 거 후회한다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싹 아닌 것처럼 오늘 했어요. 어제. 어쨌든 자,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를 사자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충청대세. 네, 충청도와 대전 세종. 네. 아, 이거 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말은 멋있긴 한데 네, 뭐 내용은 별로 그냥 내용은 상관없- 평이해. 아니 근데 네. 사실 각자의 주장은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크게 이렇게 다른 거 없이 평이합니다. 네. 예. 자, 그다음이 정책 발표를 했죠. 네. 뭐 각자 이제 이 충청권에 나 뭐 하겠다 이런 정책 발표를 했는데 제일 먼저 이재명 후보가 발표했어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국회 의사당하고 예. 대통령 이직무실을 옮기겠다. 예. 이게 이제 나중에 토론거리도 됐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철도나 도로 구성하고 네. 그다음에 뭐 첨단 산업 벨트의 각 도시 이런 걸 만들겠다. 이제 이런 원론을 근데 이야기했는데 다시 보면 이 정책에 있어서는 그냥 비스무리해요. 다. 예. 근데 여기 좀 많이 넣냐, 좀 덜 넣냐. 여기에 이제 토론거리가 생긴 게 바로 이제 국회 의사당은 맞는데 네. 대통령 제2 직무실이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가 바로 질문을 했어요. 네. 본전 지점 이런 느낌이 나는데 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개헌 문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게 반쪽 수도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기 답을 이제 법률상과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렇기 때문이나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정치 꼭 여기 얽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년 전 헌재의 판결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판결이고 예. 이거는 지금으로는 그게 위헌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헌법을 판결하는 재판관이 헌법에 없는 걸로 헌법을 판결하면 아니 근데 전 세계의 코미디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 이렇게 예를 들면 해명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은 없잖아요. 아 그렇긴 예. 한데 현실적으로. 예. 정치적 상상력과 본인의 이렇게 추진력 이런 부분에는 또 이재명답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그렇게 되는 이야기했어야 건데. 되는데. 예. 예. 자, 다음 박용진 후보가 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뭐 약간 여기에 이제 김두관 그 다음에 정세균 후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네.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박용진은 이제 특징이 양경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고려 시대 삼경제처럼 고려 시대가 양경제 아니었나요? 삼경. 옛날 발해가 오경제였는데. 그러니까 예. 그 고려는 뭐냐면 평양, 서울, 동경. 아니 그게 저 경주, 동경. 이게 예, 삼경제고. 맞다. 예. 예. 그래서 이 남경이 지금 서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양경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국회 KBS 감사원을 옮기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그리고 어쨌든 행정수도-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예. 정세균 후보 무슨 얘기했습니까? 정세균 여기 토론을 잠깐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간섭헌법 때문에 예. 자기는 이제 이 뭐냐면 행정수도법을 새로 만들어서 예.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후보가 발표했는데 여기는 이제 신수도 건설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옮기는 걸로 돼 있어요 거의. 제가 볼 때 그 양으로 따지면 정세균 후보가 제일 세. 다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뭐 또 뭐더라 뭐 이래가지고 옮기고 예. 대통령 직무실도 옮기고 예. 그다음에 뭐 그 대전철도 지하화하겠다. 예, 대전 그 시내 관통하는 예, 거 예, 지금 예. 옛날 일본
그러니까 국철이죠. 예. 그게 사실 대전에 되게 큰 과제거든요. 그게. 뭐 다른 후보들 김두관 그 빼고는 저기 서산공항을 또 다 만들겠다고 하대. 네. 그건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네. 충청도에 지금 청주공항이 있는데 서산공항을 또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충남 쪽에서 왜 우리만 공항이 없냐 이런 게 있어요. 네. 충남에서. 아,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내포 신도시라고. 전남은 전북은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새만금에다 만들자 말자 막 이렇게 얘기가 또 있잖아요. 네. 다 만들어야 돼. 공항 한 500개쯤 만들어서. 일본처럼. 예, 일본처럼 한 500개 그래서 만들어야 돼. 고추 말린다는 이야기 나오죠. 예. 자, 그다음이 정책 발표가 이제 이낙연 후보가 했는데 무슨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세종 시민으로 2년 7개월 근무했다. 종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강의 기적 시대에서 건강의 기적 시대. 나 요 표현이 좋았어. 이런 그 카피 뽑는 능력은 확실히 기자를 오래 해서 확실히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을 건강의 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저는 이 토론회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좋은 워딩이었어요. 근데 박용진 후보가 질문했어요. 공항을 폐쇄하고 이 아파트 짓자는 공약에 우리 두 사람이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질문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뭐 이걸 찬성할 줄 알았는데 그건 다른 경우다라고 해서 이제 찬성을 안 해버리더만요. 네네네. 자, 추미애 후보는 이제 공주 의대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그 정세균 후보가 토론하면서 나왔는데 자기는 일단 대법원만 옮긴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이 법조 이 부분을 분리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그 같이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런가요? 법원과 검찰이 이렇게 나란히 항상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같은 동네에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이 건물이 법원과 검찰이 같이 있는 경우는 사실 없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독특한 거예요, 그게. 검찰을 너무 키웠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행정부 외청이고 법원은 상권 분립의 다른 영역의 한 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있으면 검찰이 찾아가야 되는 개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아세요? 이 모든 그 얘기 아세요? 진짜 그거 법원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나란히. 설계 변경해갖고 검찰청을 1m 더 높게 한대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는 모르겠. 실제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하면 통과시키잖아요. 그럼 무슨 이유를 대서 설계 변경해서 1m라도 높게 세운다는 거예요. 좀 싫은 놈들. 아이고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끝으로 김두관 후보가 이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진짜 수도를 만들겠다. 이건 이제 메가시티하고 연결돼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이게 모든 후보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그 뚜렷한 차별성은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볼 때 차별성이라는 건 전체 후보들 중에 김두관 후보는 그나마 여태까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지방으로 내려야 된다, 지방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어쨌든 이제 급조된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게 뭐냐면 김두관은 이게 국가 비전이고 나머지 후보는 지역 공약입니다. 지역 공약 그 차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 김두관 후보가 또 뒤편에는 추미애 정책 할 때도 저거 했어요. 그 KDI 관련 유니스 관련한 질문도 살짝 던져고. 요게 바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주도권으로 넘어가는데 이 방송국이 말이에요. 이 준비를 잘못한 것 같아요. 또 좀 미안한데 진행자가 조금 이렇게 어리버리했어요. 좀 그러더만요. 계속 양해를 구한다. 그러게. 양해를 구할 것 같으면 나오질 말든가. 그렇지. 계속 양해를 구해. 아니 제가 딱 하고. 제가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따라달라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죠. 양해 구해달라는 소리. 그러니까 박용진이가 주도권 토론할 때 저 다른 분에게 질문을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딱 그래버리대. 그때 말을 안 하대. 그랬나요? 박용진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다가 그런데 그 사회자가 저래버리면 진짜 바보같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딱 잠깐 그건 제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 뒤로 주도권 토론에 한 번도 개입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결국 나중에 마무리 발언도 못한 30분도 못 줘, 30초도 못 준 거야. 아유 바보. 아유 이제는 그 얘기는 주게 돼. 바보죠. 진행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자,
일단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는데 자 개인의 발언 전에 우리 주도권의 전체적인 특징이 뭘까요? 어쨌든 뭐 지금 쟁점이 되는 거를 가지고 네. 본인이 이제 상대에게 그러니까 자기 정책을 상대에게 물어서 긍정을 끌어내는 방식이 하나 있고 네. 상대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정복시키는 게 하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근데 다 전자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약간 이제 추미애 이낙연 후보는 좀 달리 감정 싸움이 좀 감정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지 얘기 한 1분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 나 아주 더러운데요?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추낙연이란다. 추미애 이낙연의 감정 싸움식의 좀 그러니까 격하진 않았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심각한 감정 싸움이 있었고 그렇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비용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던졌어요. 이번엔 어쨌든 요게 제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도 이게 쟁점이 떠올랐는데 네. 뭐 30명 정도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그러고 네네. 이 여기에 이제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무료 변론을 했대요. 네. 옛날에는 이게 이제 미담 사례거든요. 그리고 네. 인권 변호사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거의 뭐 공짜에 가까운 변론을 받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무슨 법이죠? 그 김영란법 같은데 네.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방송에서도 여기 약간 이제 쟁점으로 나오던데 네. 어제 답변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너무 냉랭하게 답을 하대요. 예, 그러니까 답을 이게 하면, 평소에 가끔 보면 이재명 후보가 서늘하다 예, 그러고요. 그거 내 개인인데 왜 이러면서 표정도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방송이라든가 토론에서 감점 받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유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건 뭐 굳이 이런 토론까지 얘기합니까? 따로 전화 주시면 그러면 되는데 따로 전화 주시면 제가 대표해 드릴게요. 사기적인 일인데요. 예. 딱 그러면서 딱 이렇게 표정도 예. 이래버리니까 거기서 상당히 1, 2초의 그 긴장이 있었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또 한 번 더 묻긴 했는데 네. 결국은 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정도 또 추가 이야기하고 말더만. 근데 변호사 비용이 사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도 웬만한 사람들 그냥 웬만한 변호사도 일단 2, 3천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런 특히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돈이 꽤 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단심 간단한 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친구고 이래서 한 2, 300 안에 막았는데 네. 일반적으로 하면 한 1,000만 원은 기본으로 깨지고요. 예. 요게 20미가 이러면 그냥 2, 3천만 원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변호인단이 한 30명 되고 그 중에 일부는 무료로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김영란법이라는 게 물건 또는 현금을 주고받는 문제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이재명 거지. 지사가 그 변호사한테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무료를 해줬으니까. 그거 그 쟁점이 된 이유가 있어요. 예. 그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아마 지금 도청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일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저는 어제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그 얘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딱 들더라고요. 아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이야기 나온 거는 예. 그 국가인권위원장인가요? 예. 무슨 변호사님이 네네. 그 청문회 과정에서 네. 그 변호사 비용을 자기는 안 받았다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왔어요. 예. 네.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주도권 발언 맨 먼저 박용진 후보가 얘기했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먼저 이제 국부펀드 이거에 예. 대해서 이낙연 후보하고 또 둘이 그제 저녁에 또 토론을 했다 그러더만요. 어디서 했죠? 1대1로 둘이 1시간 20분. 못 봤네. 1대1 토론했어요. 못 왜냐면 봤어요. 원래는 1대1 토론을 이낙연 후보하고 접시꽃 당신선 도종환 의원하고 하기로 네. 했는데 도종환 의원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토론이 안 되니까 급하게 박용진 의원한테 1대1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 박용진 그 의원이 오케이. 아니 근데 둘이. 도종환 의원하고 왜 해요? 난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 개혁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자고 제안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 14명인가가 네. 그 기본소득, 검찰 개혁 이런 거 토론하자고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주의 4.0 그 그룹을 대표하는 분이라서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1대1 토론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긴 하던데. 네네네. 그래서 그 하면서 본인이 그 노르웨이가 그 국부펀드 성공해가지고 노르웨이는 이제 워낙 석유에 노다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 유전에서 나오는 네. 그게 노르웨이 재정의 20%나 이렇게 국부펀드가 네. 저 재정을 댄다 이러면서 우리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 토론을 했고요. 저기 우리나라 대륙북에 석유가 나오는 모양이네.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노르웨이? 아니. 아이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네. 에이 재미없어. 아니 근데 국부펀드 이 문제는 네. 싱가포르가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싱가포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IMF 때 네. 빌딩 여러 가지를 가져가지고 막 4배 5배 이익을 튀겼어요. 그럼요. 지금도 소유가 돼 있어요. 저 서울 그 세종로에 보면 파이낸싱 빌딩이라고 네네네. 네, 그 빌딩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원래 저기 국민연금이 제가 독일에 가면 그 소니센터라고 네. 그 저 베를린 영화제 하는데 그 베를린 영화제를 하는 그 건물이 그 앞에 그 뒤 배경이 되는 건물이 소니센터라는 건물인데 그게 지금은 아마 아닐 텐데 국민연금이 한동안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그거 꽤 이익 남겨서 우리나라 팔았죠. 국민연금이 엄청난 펀드 규모가 엄청나요. 아니 원래 골드만삭스 살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안 된 거, 그러니까 그때 IMF 때 살려고 그랬다가 안 한 거지 살려고 그랬었어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정세균 후보는 어떤 얘기를 주로 했습니까? 정세균 후보가 정말 존경스러운 거는 예. 연공급 폐지, 직무급제 도입 이걸 하면서 박용진 후보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본인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제가 그 공약 듣는 순간 박수 쳤습니다. 이렇게. 박수란 말을 썼죠. 예, 박수 쳤다고. 예. 이 문제 잠깐 얘기해 보죠. 예. 연공급.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 개혁이 내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이런 개혁의 핵심은 5급 이체제처럼 서울 중심 서울공화국을 해체하는 게 하드웨어 재구조화를 해야 네, 되는데. 네, 네. 예. 소프트웨어적 대한민국의 핵심 비전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의 빼대를 이루고 있는 공무원 조직, 예. 공무원의 이 집행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호봉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호봉제 핵심이 뭐냐면 들어갈 때 비용보다 지금 정년 퇴임하려고 하는 분들이 3배에서 5배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그 정도로 안 하는데 예. 오히려 이런 더 못 하는데 예.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럼 전 대안은 세계 뭡니까? 대안은? 직무급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 직무급이 예. 저도 이제 직무급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예. 왜냐하면 제가 직무급을 찬성하는 이유는 직무급을 너무 잘 이해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호봉제가 너무 개판이라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직무급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그나마 공직은 좀 낮겠더라고요. 근데 일반 기업까지 하는 건 진짜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다른 나라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직무급만 하는 데는 아니에요. 약간씩 다 변형해서 쓰는데, 근데 그 기본은 고봉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일들이 다 직급별로 자기 일이 다 세분에 나눠지고 세분에 나눠지면 그 세분에 나눠진 대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뽑을 때도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무원을 일반으로 뽑아서 그냥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분에 나누면 그 사람이 나가거나 퇴직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언제든지 수시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장점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런 인사의 핵심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무원 시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이 뽑히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지금 60대 1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으로 저 공무원 뽑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까지를 네. 염두에 두면 기본은 빼대는 그러니까 직무급으로 가고 정세균 후보가 이거 잘했다. 정말 잘했죠. 예. 예. 그리고 정세균 후보가 이제 직무급 얘기하고 또 저 주도권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100% 지급에 대해서 의회와 너 누구랑 얘기했냐 근데 야 우리 저 이재명 후보 절대 안 지고 또 정확하게 또 얘기하네. 토론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뭐예요? 약간 긴장감 있게 긴장감 있게 진행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와 상의했다고 했는데 예. 의회와 상의가 그러면 의회라면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의장하고는 안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그럼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죠. 그러면 저 청와대가 그러면 국회의장하고 합니까? 민주당하고 하지?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현실이. 이제 묘한 이제 긴장인데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정당한데 정세균 후보의 지적도 정당하거든요. 네네네. 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전도민의 지급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어야 가장 무리 없이 소리 없이 다 만장일치 같이 만들었을 거야,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지 못한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의장하고 같이 네. 발표했으면 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죠. 끝났는데. 조금의 약간의 뭐 부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일하는 스타일 방식일 수도 네. 있고 이런 걸 지적한 거죠. 근데 원래 저 지방 정부에 가 보면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실제로 잘 대화가 뭐 되는 데도 있지만 당연하죠. 진짜 갈등 심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경쟁 관계인데. 네, 갈등이 심하고 특히나 어떤 갈등이 더 심하냐면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이게 군수가 도의원과 선거구 같은 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의회 의장, 그러니까 군의회 의장이 여차하면 이제 군수를 나갈 수 있다는 이게 되게 근데 대도시에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면 전국에서 기초의회 중에 제일 큰 데가 수원시예요. 그렇죠. 37명이에요. 그렇지, 그렇네. 의회 의원이. 네. 37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시장 입장에서 네. 보면. 근데 웬만한 데 가면 7명 아닙니까? 10명. 예, 7명이 50%가 가까이 되니까 이게 참 그런 건데 어쨌든 그거는 정세균 후보가 아주 딱 묻고 또 방어도 잘하고 네. 이렇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 이낙연 후보는 이게 이제 뭐냐면 충남대 가이스트 사이에 그 연동이라는 연계형 대학을 근데 그 김영까지 딱 되는 거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외우는데 달인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분이 확실히 준비는 잘했다. 예.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나 충청권 공약을 하고 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거. 물어볼론을 아까 얘기한 거죠. 예. 1억 수입료 1억으로 신고돼 있는데 뭐 사실이냐, 그러니까 뭐 꽤 많이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 예. 추미애 의원은 뭐 했죠? 맞다. 철험에 맞다. 철험에서 검찰 개혁을 하자 그랬는데 맞다. 그러면서 그 철험의 성명이 당 지도부가 무능했고 비겁했다라고 비판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고 되게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 이낙연 후보는 내가 반사 그랬어. 열심히 했다 그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도 진행되고 지금 지도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민생과 개혁을 나누는 것에 이중잣대를 갖다 대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쟁점이 뭐냐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 네. 그래서 추미애가 이제 이낙연 보고 너무 자기 중심적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도 내가 볼 때는 추미애 당신이 더 그러니까 반사 그랬다니까요.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그 사람을 보내서까지 검찰 개혁을 했고 그때 찾아간 사람이 김종민 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추미애 그 후보가 찾아온 적 없다 이러면서 맞다. 김종민 의원과 지금 추미애 의원이 좀 논쟁 중이잖아요. 네, 알죠. 왜냐하면 그 검찰 그 1차장인가요? 서울지검 그 사람 사표를 쓰니까 이제 김종민 의원이 전화 걸어서 야, 이 사표 쓰면 큰일 나는데 좀 뭐 한번 이 사람이 사표 쓴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화했더니 나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최근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걸 가지고 인사청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이게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통한 적도 없고 그 사람 문제를 알아봐라. 당신 좀 잘 대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인사청탁이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세수앞을 내다보시는 전문자방. 조금 제가 방송을 위해서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에 강하다. 결국 넌 자식아 준비도 안 해오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가 방송 준비를 좀 더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부터 이 방송은 다른 분하고 더 준비를 잘하는 분하고. KFC 최고의 MC를 왜 무시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김두관 후보. 김두관 후보인데 이 김두관 후보는 윤희숙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전적으로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뭐죠? 그 드라마 제목이 스카이캐슬. 맞아. 저 대학 보내는 거. 그 김서영이라는 그 김서형. 서형인가? 그죠?
전적으로 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못 믿겠다. 대사가 죽였고 한동안 그저 카피 그 한국 카피도 되고 그렇죠. 멋있었어요 정말. 예. 어제 그 카피를 써서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난 전적으로 못 믿겠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KDI 전수조사하자.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당연하죠. 동의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 이런 관리 계획하는 뭔가 이런 쪽에 부동산에 관련된 기관은 다 이제 그 등록해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발전해서 다들 뭐 그리고 공무원 백지 신탁 제도를 법제한 이제 신정훈 의원 법제를 한 게 아니라 발의한 거죠. 그렇죠. 발의한 거죠. 대표 발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구했는데 정세균 후보도 동의한다. 동의했고 추미애 의원한테는 지대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윤희숙 그렇죠. 거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 윤희숙 건에 대해서 내가 제일 먼저 싸웠거든. 나 이거 알아줘.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기득권 뭐랄까 싸움의 기득권이랄까. 그렇죠. 예. 우선권. 우선권을 주장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과연 받아질지는 모르겠는데 대선 후보들 다 부동산 신고해서 조사하자 우리. 추미애한테 했고 그렇죠. 추미애는 오케이 한 거고요. 다른 후보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후보들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볼 때 앞으로 쟁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하고 최재형, 안철수까지 다 까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은 자기 가족으로 들어가면 복잡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최재형, 윤석열은 안 했고. 아직 안 했까. 최재형이 그러니까 홍준표, 최재형, 안철수까지 다 까자 그랬는데 저는 이건 받는 게 받을 거다라고. 동의 받아야죠. 다른 사람들 중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잘 모르겠네.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했는데 마지막 공약이 워낙 다 같아가지고 자기는 차별성이 하나 있다 이야기하대. 개혁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실행은 아무나 못합니다. 나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 브랜드를 잘 홍보하는 일종의 어떤 그 워딩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참 탁월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걸 잘 못했다고 이낙연 후보한테 그 이런 지방 분권을 잘한 거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를 했다 이러면서 예타 면제 시도했고 시도별로 균등하게 분산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는지 알아서? 잘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왜 제가 그 기억이 안 나지? 왜 이상하다. 다 봤는데. 그 순간순간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나는 인상이 깊더라고. 나는 저 대답이 나오면 뭐라 그럴까 이제 했는데 의외로 잘하셨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낙연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이 말의 어떤 그 목소리의 굵기, 그다음에 약간 느린 약간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약간 중저음의 약간 어리숙 뭐랄까? 그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느리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논리성에 있어서는 이낙연 후보가 확실히 기자를 했고 글을 썼던 사람이라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려고 했던 단어가 어눌. 어눌하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못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 토론회를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보면 전반적으로 질의응답에 있어서 자기가 딱 꼭 준비가 안 됐어도 대답을 하는 어떤 느낌으로 보면 확실히 자기가 자기 글을 쓰는 사람들이 확실히 이게 느낌이 다르다. 당연하죠. 예를 들면 뭐 그 비서들이 필요 없었던 유시민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이런 것도 본인이 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만 그 골객과 표현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연설비서관을 불러서 구술을 먼저 한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앞뒤를 정리해 갖고 오면 그때부터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할 말을 구술해서 그걸 정리해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가 좀 고쳐내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 준비 안 된 질문을 하면 딱 막히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 젊은 이제 세대처럼 자기가 쓰고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연설을 잘하진 않지만 문장은 좋잖아요. 굉장히 좋죠. 그렇죠. 문장이 굉장히 좋고 불안한 눈빛과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걸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대구 연설 같은 경우, 광주 연설 같은 경우, 전 대구 연설에서 그러니까 대구 연설 한 문장, 광주 연설 한 문장인데 내려가는 기차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구에서 딱 그거 아닙니까? 그때 상황에서 탄핵은 정당했다. 두 번째가 광주에선 84년생 이준석에게 광주는 단 한 번도 사태가 아니었다. 야, 정말 저는 이거 정말 큰 그렇습니다.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연설 경험이 있는데 연설의 문제에 있어서 정자방께서 그렇죠. 연설을 꽤 잘한다는 소리도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 연설이 잘 될 때는 현장에 가면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좀 더 메모하고 쓰면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확실해요. 예, 그게 그 느낌과 이제 이게 막 필이 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그런 탁월한 감각이 그때 발동돼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네. 이낙연 후보처럼 직업을 통해서 굉장히 훈련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보면 연설형은 아니나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전 이런 게 좀 우리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시청자분들 중에 뭐 국회의원 중에는 대권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정치해보고 싶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능력의 문제니까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그러니까 능력이 저는 커진다.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치인 중에 이 연설 관련돼서 이제 연설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10,000명 이상의 청중을 모아놨을 때 호소력이잖아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대화 자담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10명 내의 사람들과 소통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1대1 인터뷰를 잘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구분된다고 보는데 네. 약간의 그거 다 잘하는 거네. 이 세 가지를 다 잘했는데 이제 그 중에 1번을 잘하는 사람, 2번을 잘하는 사람, 3번을 잘하는 사람이 좀 달라요. 아. 네. 제가 볼 때는 조금이 다르다 특징들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며칠 전에 페북에다 쓴 글 중에 그 옛날 일본군 밀정이 이 김좌진 장군에 대한 그렇죠. 그 이렇게 비밀 보고서죠. 예. 이제 일본군에다 보낸 거기에 쭉 써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해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금 말씀하신 20명 정도를 앉혀놓고는 거기에 그렇게 돼 있거든. 재밌게 사람을 좌담에 능하며 특히 해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요럴 때 이제 자기 사람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좌담에 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2번 능력이 좋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해학이 뛰어나니까 제 대중을 확실하게 쥐어잡는다. 그렇죠. 이 능력이 사실은 어떤 리더가 되거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빼놓을 수 없는 능력인데 이번 이런 정책 발표를 보고 또는 주도권 토론을 보면서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연습을 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써주는 것만 연습한 사람이구나 하는 차이를 정말 분명하게 많이 그렇죠. 느껴요. 예.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방송 토론했는데 이게 마무리 발언도 못했어요. 이게.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정말 황당했는데 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는 대충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제가 볼 때 5차까지 토론 중에 제일 재미없었던 토론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토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토론을 했어요. 좀 방송국에서 좀 더 다른 방송국은 약간의 그 쉬어가는 타임, 뭐 재치 이런 거 중간에 좀 넣어서 좀 그런 것도 했고 좀 배열도 다양하게 해서 좀 이런 거 안 차별성이 되나? 있었는데 너무 차별성이 없어요. 이런 거 안 되나? 당연하지 게임 아시잖아요. 뭐 얘기하면 야 너 어제 뭐 너 남의 돈 훔쳤지 그러면 당연하지 그거 그런 것도 한번 하고 말이에요. 당연하지 게임 이런 거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릴레이로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반대하던 거라든가 아니면 상대가 주장하는 거를 내 걸로 해갖고 한번 주장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토론 배틀에 있는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를 좀 그런 것도 참 아이디어고 상상력인데 차라리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앞으로 광주 특권 토론회가 있다 그러면 광주를 망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해봐라. 오히려 그러면 그 나온 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자, 다음은 어디에?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강원도로 가나? 강원도겠죠? 자, 그러면 뭐 아니야. 마무리하시죠. 한 마디만 더 저기 이번에 저 국민의힘 그 후보들 무슨 정책 발표회인가 했었잖아요. 비전 발표회. 그 얘기 왜냐하면 민주당 토론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니까 국힘 것도 그냥 한 마디만 해보죠. 한 마디 하면 뭐 두 마디를 해야 될 건데 윤희숙이 짱이었다. 윤희숙 때문에 다 묻혔어. 두 번째. 학예 발표보다는 재밌더라. 재밌었어요? 학예 발표회보다는
진짜 저는 아이고 저걸 아이고 씨 이런 정도였다. 그래서 아마 저쪽도 근데 12명이 토론하기 쉽지 않을 거라서 네. 한 8명으로 추리고 나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만 지나면 이제 민주당 토론회와 국힘 토론회를 같이 보면 야 이거 재밌겠다 비교해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프레지던트 TV에 이 뒤집어보기 엎어보기 까보기 이 누가 잘하나 이거에 구독을 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예, 소주 먹다 토하고 밥 먹다 체하고 또 뭐예요? 연애하다가 깨지고. 예. 예. 제가 여기서 방송용인 발언이 아니라 예, 하려다 못했습니다. 순간 떠올랐는데 이거 방송용이 아니구나. 야. 큰일 나. 자 여러분 저희들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 토론 방송을 이렇게 내용 있게 풀어주는 프로는 없죠. 지금 제가 봐도 검색이 아직 안 잡히지만 유일하고요. 예. 실제로 예. 이게 쉬워 보이도 이거 다 하고 사전 정보해서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 예. 이렇게 진행을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예.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전개됐구나, 쟁점이 뭐구나 알게 되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부분까지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 리뷰 방송이 될 겁니다. 자. 많이 눌러주세요. 예,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기 거시기 뭡니까 자랑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뭐요? 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목요일 날 TV 조선에 탐사보도 7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한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한 3번 나갔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대통령의 사과의 정치학이라고 대통령 네네네. 사과의 정치학이라고 1시간짜리 방송이 나갔는데 그게 우리가 한 달 전에 대통령 연구소에 했던 대통령의 사과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가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안했는지 저에게 와서 1시간 인터뷰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전문가들 한 7분이 나오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했지만 그만큼 프레지던트 TV의 컨텐츠가 세련되게 돈이 많아서 막 자료 화면을 못 엮거나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컨텐츠의 컨셉은 최고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방송국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